안녕하십니까, 호주민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1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뭐 좀 간단하게 아마 방송을 끝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좀 오전 일찍에 일이 좀 생겨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한 분 비자 서류 접수했고요. 그분은 특이하게 영주권자입니다. 중국 교포신데 이제 한국으로 이 영주권자하고 일반 한국 사람하고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잘 처리돼서 아마 추가 서류 한 몇 가지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하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또 한 번 나가시고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지금 한 번 들어주시 싶은데 좀 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이렇게 오래 살아서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원래 감기가 좀 한절기 때 감기가 좀 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트남에서 거의 제가 감기 걸린 게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비 맞고 어디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이런 이상 감기가 잘 안 걸립니다. 오늘은 커피가 아니고 짜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녹차 같은 건데, 저희들이 이제 진행사항은 뭐 제가 일일이 얘기하는 건 아마 요번 주에 또 한 두세 분 정도 화상 통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두 분은 확실히 안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제가 아가씨들한테 알려드렸고요. 보통 이제 국제 결혼들을 이제 하면 보통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복불복 아니냐, 국제 결혼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알아도 적어도 뭐 어차피 복불복이고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를 이제 뭐 어떻게 알겠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틀리신 얘기 아니죠. 뭐 그렇게 따지면 인생 사는 게 다 복불복이죠. 복불복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복불복이라는 그 속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어저께인가요? 어젠가요?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습니다. 제가 보면 WBC 야구대에서 우리나라가 호주를 경우의 수가 한 3%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2점 이하로 줘야 되고 5점 이하로 5점 이상으로 이겨야 되고, 그런 경우의 수를 뚫고 이제 가는 걸 봤잖아요.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보시듯이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면, 그 경우의 수라는 게 이제 복불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불복을 뚫고 이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를 가지고 그냥 뭐 복불복이니까 될 돈은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그걸 그나마 이제 확률을 이제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국제결혼을 복불복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어떤 여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여자가 나올지 알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프로필을 알고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를 줄이면 돼요.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를 뭐 최소한 2배수나 3배수로 만들어도 훨씬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에 올라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신랑 본인이 아시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알아봐 주시면 업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려면 업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업체를, 이 업체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한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할지, 베트남에 있는 업체를 선택할지는 보면, 현실적으로 저는 국제결혼에서는 베트남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은 한국에 있는 업체, 그것도 이제 뭐 등록증이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 대한 이제 법적인 보상을 받지 않냐고. 법적인 보상을 등록증이 있다 없다로 뭐 등록증이 없으니까 보상을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각자의 생각이십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보상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생기기 전에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업체보다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업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한국에서 등록증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는 별다른 뭐 상관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왜 베트남에 있는 업체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이제 아주 좀 요즘 최근에 뭐 잘 나가는 업체의 이렇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사고율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 사고율 50%는 엄청난 겁니다. 두 건 중에 한 건이 사고가 난다. 그나마 이제 그 업체는 베트남에서 있을 때 이제 그 사고를 최소한도로 줄여내니까 한국에 가면 이제 그게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보통 한국에 있는 업체들의 사고율이라는 건 한 30%에서 많으면 한 40% 정도까지 됩니다. 그럼 열에 3-4건은 사고가. 우리가 뭐 타자들이 타석을 들어갔을 때도 3할을 치면 강타자라고 해요. 그 정도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회사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에 나가서 사고율은 저희 회사는 10%가 안 됩니다. 한 6, 7% 정도 되죠. 뭐 너무 30%에 비한 회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뭐 저희 회사가 뭐 특별하게 운이 좋고 뭐 특별하게 용 빼는 재주가 있냐, 그런 건 아니고, 베트남에서 이제 그 사고에 이제 한국에서 생길 사고의 한 20% 정도, 베트남에서 10명이 매칭되면 그 중에 한 2명이 깨지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른 회사는 10명이 매칭하면 5명이 깨지는 것보다는 사고율이 좋겠죠. 그렇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회사는 그 회사는 마담들하고 일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생기는 문제점의 한 70% 이상은 마담 때문에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열에 2건은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교조증이 깨지는 거죠. 뭐 교조증이 깨지는 건 물론 뭐 남자분한테는 시간적인 것과 그리고 이제 뭐 비용적인 어떤 손해 부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주는 비용은 절대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자분한테 생활비 준 거, 또는 이제 뭐 선물 준 거, 여자분 만나러 이제 뭐 놀러 온 거,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드린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보상해주는 행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을 버린 거에 대해서. 그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액땜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아깝다고 그러시면 굳이 베트남에 있는 회사나 한국에 있는 회사나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편안하게 페이스북이나 뭐 여기 잘로나 이런 데서 그냥 돌려가지고 아무 여자한테나 말 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회사나 또는 저희 같은 회사들은 기숙사에서 신부가 있으면은 아, 이 신부가 한국에 가면 말썽을 부리겠구나 하는 사실들은 거의 한 80% 이상 걸러냅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얘가 한국에 가서 말썽을 부리겠구나 생각하는 신부들의 특징은요, 제일 첫 번째, 신랑한테 돈 얘기 아니고 먼저 이야기 잘한 겁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면요, 돈이나 선물 얘기 말고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리고 답이 아주 단답합니다. 그리고 선톡 연락 잘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돈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얘들의 특. 그리고 또 얘들의 특징이 뭐냐? 회사에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 얘기하지 말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얘기 하면요, 뭐 그대로 캡처해서 사무실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 사무실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아니다 싶으면 퇴출을 해야죠. 이게 뭐 자기 생각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왜 이게 통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신부들이 이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랑들이 신부를 많이 좋아합니다. 이걸 여자들이 느끼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거짓말들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짓말을 통하다 보면 한국에 가서 또 거짓말해요. 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뭐 이것저것 따지면 뭐 우리 신랑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레퍼토리가 뻔해. 그 다음 또 하나, 한국어 공부를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토픽 시험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회사들은 토픽 시험을 준비를 안 하고 이걸 뭐 세종학당이나 이제 의학당에 이제 보내요.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세종학당이나 의학당에서. 이게 왜 문제가 생기지? 제가 잘 안 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저는 여기 가서 특히 이제 마담 집에서 기숙하는 친구들이 만나, 뭐, 우리 회사에 뭐 10명이 가면 그 10명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뭐 40명, 50명, 60명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신부들은 대부분 이제 마담이나 또 이런 데 있는 신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신부들이 나쁜 이제 정보나 나쁜 말들을 이제 신부들한테 이제 옮기는 거예요. 심하면 뭐, 이런데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토픽 시험이 매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맞아서 한번 그 세종학당에 보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신부가 세종학당에서 시험을 치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신랑한테 문자를 왔더래요. 시험 합격했으니까 선물 사주라고. 그래서 저보고 저한테 연락했죠. 사장님 뭐 한국어 시험 합격하면 선물 사줘야 됩니까? 연락했죠.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학당에서 만난 이제 친구들이 우리 신랑은 이제 뭐 합격하면 뭐 핸드폰을 바꿔준다더라, 뭘 바꿔준다라,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부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런 이제 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뭐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토픽 시험은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비는 시간에 자습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세종학당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좀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신부들이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두 번까지 시험을 치는 신부를 봤는데 제가 3번 시험 치는 신부를 딱 한 번 작년에인가 봤어요.
뭐 결국은 신랑하고 뭐 다낭에서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랑도 이제 그때도 제가 그 신랑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한국에 데려가지 말고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공부 조금 안 한다고 해서 이걸 신부를 바꾸는 게 자기 뭐 양심상 뭐 좀 그렇다고 해서 안 바꾸고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본인이 아니라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문제가 생겨요. 이게 또 그리고 뭐 가끔 가다 보면 뭐 이제 잘로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거 검사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거짓말들을 하죠. 제일 심한 애들은 그런 애들 있어요. 신랑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는 허락을 안 해주니까 신랑한테 뭐 비자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저기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가 신랑이 그러니까 뭐 허락을 해줬다고. 신랑이 허락한다는 것이 통화하면 야 여기 사장님 괜찮습니다 뭐 보내주십시오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가족들은 무슨 가족 남자친구하고 놀러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도요 회사에서 알아요. 알아서 신랑들한테 그만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랑들이 말 안 듣는 신랑들이 꽤 많아요. 또 신부들이 뭐 비자 내고 또 이제 한국 합격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서류하러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이제 계속 기숙사에 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근데 어떤 신랑들은 신부들한테 기숙사 싫어요. 뭐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좀 있다가 한국 갈래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 26년째 이 일을 하다 보면요.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한국으로 나가기 직전에. 근데 기숙사에 있으면 그 사고율이 확 줄어들죠. 근데 집에 있으면 사고율이 늘어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집에 있어요. 기숙사에 있어요. 기숙사에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 시간 되면 공부해야 되죠. 또,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같이 사는데 같이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놀러 가려고 하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 많죠. 근데 집에 가면 부모들이 뭐 그런 잔소리 하나요? 또 부모들도 낮에 일하러 가고 이러니까. 또 가면 친구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이제 얼마 있다면 한국 간다며. 아야 오늘 저녁에 저기 가서 뭐 우리 놀자. 그럼 놀러 가면 얘가 거기 남자친구를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 얘들의 남자친구들이나 또 뭐 동네 남자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내일 모레 한국 가고 이러니까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은 이제 뭐 맥주 한두 잔 먹다 보면 사고가 생깁니다.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가면 나이 많은 이제 오빠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젊고 자기 또래 말 잘 통하고 이런 애들하고 좀 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그나마 이제 한국 가서 얘가 도망갈 것 같다 또는 아니면 뭐 제가 한국에서 농담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냥 사고 난 애들요? 그 중에 80% 90%는 다 신랑들한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신랑들이 한 거예요. 어떤 애는 자 우리가 두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권태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여자애가 상당히 이뻤어요.
근데 신혼여행 때 가서 이제 뭐 스킨십을 하고 첫날 밤을 이제 치르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좀 거부감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만하자고 얘기를 이제 그 여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남자, 그 여자애는 아주 자존심도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금 이런 거는 돌려준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했어요. 이 남자 다른 여자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잘 삽니다. 물론 서류하고 이럴 때 그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남자가 여기 들어와서 사인도 해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시집 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남자는 재혼인데 거기도 신혼여행 때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때도 술 문제 때문에 이제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도 저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그 남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남자분은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여자한테 준 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결혼식에 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뭐 또 다시 처음 와서 다시 하고 이래 되니까 그게서 저한테 좋게 잘 이제 뭐라 그러죠? 뭐락하고 좀 한번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좀 심하게 나무랬죠. 그래서 여자분이 뭐 고치겠다 어쩌겠다 자기 잘못된 거는 그 니도 술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잘 협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4일인가 5일 만에 여자분이 도망갔어요. 물론 그 여자분이 그때 도망갈 때는 그 남자분이 아까 말했던 그 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남자분 저한테 앗소리도 못합니다. 그 여자분이 왜 도망갔는지 또 도망간 이후에도 저희 회사하고는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락을 안 하지.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저하고 제가 결혼시켰던 신랑들을 통해서 들은 좀 얘기인데 좀 충격적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게 인터넷에 그렇게 돌아다닌대요. 뭐냐면 이년자라는 사람이 일부러 이혼을 시킨다는 그런 걸로 신부가 이쁘면 일부러 이혼을 시켜가지고 그 신부를 다른 신랑한테 다시 결혼시키는 게 그 사람의 목표? 수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 미안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 회사를 통해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한 신부가 있으면 사진을 달라 그랬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파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신랑을 만난 여자분이 있습니다. 없다고 그게 없다는 얘기는. 근데 그거는요 100% 신랑의 잘못이에요. 물론 회사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신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럼 제가 신부를 당연히 퇴출하죠. 근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랑 그 신부가 여기에 문신이 있다고 여기 문신이 있는 거 우리는 문신이 있다고 표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다 알고 결혼하고 다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뭐 반대한다 문신이 있는지 별로라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그 여자분 이혼하시고 우리 회사 통해서 다른 남자분 만나고 한국 들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럼 그게 그 여자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추천드리고 또 소개도 하고 해주는 거죠. 또 뭐 저기 북쪽에 있는 여성인데 저희 거의 신랑하고는 한 3, 4, 5, 6개월 됐죠. 꽤 되고 나서 나중에 뭘 가지고 핑계를 잡냐 하면은 신랑분이 저희들한테 프로필 준 거하고 실제 이제 신랑분이 받는 월급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걸로 회사에서 그걸 속였다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신부하고 저하고 인터뷰한 그 영상도 있어요. 제가. 뭐 그걸 올리지는 않지만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됐냐 보니까 세전세후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했죠.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 끝까지 회사가 이제 속였다고. 제가 신랑한테 말씀드렸어요. 신랑은 그게 아닐 거고 아마 이제 자기도 느꼈는데 자기한테 별로 예정이 없는 거다. 속여. 알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 누구들이 뭐 몇 번 만난 것밖에 없으니까 그만두고 있어 나가라. 그러고 나서 그 여자 소개 안 합니다. 그 여자 소개 안 하니까 뭐 그 여자가 우리 회사 그 이제 신부 모집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뭐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자꾸 까불락거리서 하면 너 신랑하고 너하고 인터뷰했는 것까지 내가 그대로 다 올려주마. 좀 소리 안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자 쪽에 뭐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요 이거를 남자분이 여자분의 잘못이라는 거를 뭐 밝혀야 되고, 그거에 되면 뭐 파혼이나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다 그러면 아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하고 이후에는 이제 좀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냥 여자가 결혼식 하고도 헤어진 커플 꽤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자분 지금은 50대 후반이신데 여자분이 결혼식 끝나고 호치민에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도저히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여자가 카톡을 보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얘기의 80%래. 그럼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회사에다가 안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아지겠지 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남자분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여자분하고 깔끔하게 해서 호텔에서 그냥 헤어지셨어요. 저도 괜찮다. 그 여자분 제가 다시 소개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회사에서 제가 그 이쁜 여자라고 해서 이뻐가지고 그 여자를 2번, 3번 뭐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첫째, 그러면 그 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죠. 바보 아닙니다. 또 2번째,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사진을 이제 결혼하고 나면 뭐 하고 나면 남자분은 뭐 모자이크를 씌우든 뭘 씌워도 여자분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그럼 저 여자 내가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잘못이 있는 여자인데 여기서 또 소개를 하네? 이러시면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그냥 카드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여자분들이 이쁘고 막 이러면 남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감당이 되겠냐. 베트남 여자도요, 이쁜 여자들은 자기가 이쁜지 알아요. 그러면 신랑한테 원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화상통화 하신 분도 여자분이 뭐 남자분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남자분한테 그랬어요. 감당이 되시겠냐고. 제가 말 들어보고 이야기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치가 높다. 그 양반은 또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섰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양반이 그만뒀지만은 저는 뭐 그 양반에 대해서 잘 그만뒀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깨나가야 복불복에서도, 복불복인 국제결혼에서도 그나마 확률이 높아져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아이 뭐 복불복인데 뭐 알아서 되든지 말든지 이럴 것 같으면 업체를 왜 통해요? 여자가 없었어요? 여자 천직이다.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나 한국 사람인데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도 문자 오는 여자들이 있어. 그 여자를 믿고 안 믿거나 뭐 복불복이나 그것도 복불복이잖아요. 그만큼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